자, 그러면 지금부터 운수 좋은 날 공식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분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감독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수 좋은 날 연출을 맡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 작품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으로 우리 감독님한테는 다가왔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운수 좋은 날에 연출을 맡은 송영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우연히 이제 제작사 대표님으로부터 대본 4개를, 기획안과 대본 4개를 전달받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주말 오후에 이제 사무실에서 대본 4개 빨리 읽고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읽다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5, 6분은 나왔는지, 7, 8분은 나왔는지. 그러다가 11부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11부까지 읽어서 너무 재미있고 몰입감이 넘치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래서 시작하게 된 작품이고요. 평범한 주부의 일상에 떨어진 마약 가방,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 그리고 이걸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범죄 장르물로서의 어떤 마약이라는 소재를 가진 작품과는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4분 앉으셨으니까 차례로 우리 송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운수 좋은 날에 연출을 맡은 송인욱입니다. 네, 평범한 주부의 일상에, 평화로운 일상에 떨어진 마약 가방으로 인한 일탈을 다룬 작품이고요. 잘 살고 싶은 욕망은 넘쳐나지만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묻지 않는 어떤 요즘 세대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자신을 지켜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뤄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정말 작년 이맘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촬영을 시작했고 올 2월 말까지 촬영을 했는데 정말 고생했고 추운 겨울 속에서 열심히 우리 배우님들과 스태프들 같이 고생했는데 많은 사랑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년에 걸쳐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이영애 배우님부터 맡으신 은수라는 역할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수 좋은 날에서 강은수 역을 맡은 이영입니다. 앞서서 감독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 또한 이 작품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재미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고, 두 번째로 저 또한 평범한 집에 사는 가정주부거든요. 평범한 가정주부의 이 현실 속에서 그 마약 가방을 앞에 두고 사람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고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런 여러 감정이 앞설 것인가, 가족의 해체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조금씩 그리고 크나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드라마로서 또 무겁지만은 그렇게 무겁지 않게 재밌게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배우분들과.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재밌게 또 드라마도 보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작품을 했습니다. 꼭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영광 배우님, 이경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고 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수 좋은 날에서 이제 이경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이경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낮에는 방과 후 미술 강사로 활동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클럽의 MD로서 약간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영애 선배님이 맡은 은수라는 주부와 함께 마약을 파는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을
되찾고 싶은 그런 무언가 욕망이 있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박영호 배우님, 태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네, 오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운수 좋은 날에서 장태구 역할 맡은 박용우입니다. 장태구라는 사람은 저 강력계 형사 팀장이고, 지금은 마약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이제 배역으로 이제 은수 그리고 이경 이 두 사람을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자분들 질문을 한 분 한 분 받을 텐데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진행 요원들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또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쪽 왼쪽 뒤에 계신. 네, 스포츠 서울 함상봉 기자입니다. 이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약간 뭐 사연 있는 여자 역할을 좀 많이 맡아 오셨었는데 이번에 되게 평범한 이미지를 좀 그려내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준비했나 싶고 어찌됐건 KBS가 좀 약간 좀 성적이 부진한데 그럼에도 이 플랫폼이랑 이렇게 같이 하게 된 뭐 그런 배경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 작품에 비해서 이 역할이 가정주부예요. 그리고 또 가정을 가장 지키고 싶어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정 주부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일단은 접근해보고 싶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일단 작품이 재밌었고 완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또 KBS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가장 또 밀어주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께서 집중도 있게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저도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봤습니다. 잘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영애 씨가 KBS에 복귀해서 하는 작품이고 또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이게 마약을 다루는 드라마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또 되게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모방도 있을 거고 특히 KBS의 사회조직이나 이제 역할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영애 선생님한테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미지가 있는데 조금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모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지 그리고 박용호 선생님한테는 광수대 팀장이 어떻게 보면 뻔한 역할인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또 박용호 선생님만의 포인트를 잡고 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마약 소재라서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은수 좋은 날에서 이제 마약이라는 소재는 어떤 우리가 범죄 장르물에서 나오는 마약 범죄, 마약 소재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일상적이고 그 다음에 평범한 주부가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과후 미술 강사가 접하게 되는 마약이라는 점에서 자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들이 느끼는 낯선 세계에 대한 마약이라는 낯선 세계 그리고 마약을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낯선 세계에 대한 이질감 처음에 느끼는 이질감을 그 충격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은수와 이경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계를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자 얼마까지만 벌자 이런 한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점점 욕망이 커지고 그것들을 욕망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마약 조직이나 경찰로부터 추격도 받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욕망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점을 두고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서 말씀을 해주시면 얼굴이 가리지 않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이 작품이 그 잠깐 예고편에서 보셨듯이 평범한 그 가정주부가 점점 변해가는 그 과정의 심리가 재미있었고 그걸 중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일탈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마약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그런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박영호 배우님이 답변하실 차례죠. 네. 일단 제 캐릭터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우들은 맨 처음에 이제 작품을 접할 때 대본을 먼저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본을 읽고 나서 이제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느낌을 받는데, 그러니까 대본을 보자마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대본은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운수 좋은 날은 보자마자 대본 보자마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정말 몇 년 만에 든 대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이 되게 훌륭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하고 나중에 다 촬영을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되게 일상적이고 뻔한 것들을 되게 특별하게 묘사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이 대본이 제가 처음 느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을 보면 사실은 특별한 어떤 그 흔히 보지 못하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 상황이 이렇게 긴장감 있게 이런 그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지? 라는 느낌을 계속 끝까지 받았던 대본이고 끝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대본이. 제 역할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직업적으로나 소재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인데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제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굉장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 이제 세 배우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배우분들이 나오는데 계속 뭔가 이야기가 계속 궁금해지고 예상치 못한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는 드라마 전개가 아마 펼쳐질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그런 부분에서 참 매력 있는 드라마고 매력 있는 역할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자, 다른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서영 기자입니다. 저는 이영애 씨, 김영랑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 중에서 동업자로 나오시고 연기 호흡을 맞춘 일이 가장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호흡을 해보시니 서로에게 어떤 배우였는지 좀 칭찬해 주신다면 궁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김영광 배우분이. 그래서 그 화면 안에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결이 많아서 배우 같이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저도 감정을 갖고 다양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되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대본 이상의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줘서 참 좋았습니다. 네. 네,
김영광 배우님도 한 말씀. 네. 네, 저는 이영애 선배님이랑 이번에 작품을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애초에 저도 제 대본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영애 선배님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이영애 선배님이랑 연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대본을 선택하게 됐고, 선배님은 정말 목소리가 좋으세요. 연기를 하실 때 그 목소리만으로도 저는 설명이 다 되고 또 그런 정보에 대해서 뭔가 개연성을 갖고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기하면서 좀 오히려 되게 듣는데 너무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즐겁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윤효정입니다. 이영애 배우와 감독님께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영애 씨 작품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고현정 씨나 전지현 씨, 이제 엄정화 씨 등 오랫동안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에서 좀 활약한 여배우분들이 이렇게 동시기에 이제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오고 이제 다양한 연기 보여주고 계셔서 이제 여배우분들의 활약에 대해서 좀 조명하는 분위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이제 지켜보면서 좋은 자극도 되고 의지도 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게 또 어떤 생각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독님께 사실 이제 영상도 저희가 여기서 보고 포스터도 봤는데, 포스터 보니까 사실 좀 이제 멜로 분위기도 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봤던 어떤 그런 극적인 상황의 드라마 속에서 만약에 멜로가 있다면 이거는 또 어떻게 좀 어우러지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해왔던 그 여배우로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오랫동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좋은 자극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런 기운을 받아서 저희 작품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봄날은 간다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은수가 나와요. 이렇게 한은수라고 영애 선배님이 하신 건데, 저도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카메라를 대면은 이게 장르가 다 멜로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 속에서 이렇게 김영광 배우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두 분이 뛰는 은행 잎을 뒤로 하고 이렇게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긴박하고 이제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인데, 둘이 뛰면서 이렇게 은수가 하늘을 쳐다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멜로적이고 감성을 터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극 중에서 이렇게 은수와 인형이 처음에는 이제 동업자로서 만나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서로가 멜로로 발전할지 어떻게 될지는 방송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고 계신데요.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인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촬영하시면서 우리 세 분의 배우들의 케미도 참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우리 기자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이 촬영하면서. 먼저 박용우 배우님, 뭐 기억나는 재밌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김영광 씨랑 액션 씬이 꽤 있는데, 영광 씨가 진짜 굉장히 에너지 있게 하세요.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얼굴이 가려서. 네. 굉장히 에너지 있게 액션을 하세요. 근데 김영광 씨는 기억 못할 텐데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눈밭에서 액션을 하는 게 있었는데, 액션을 하다가 이게 엉켜가지고 이게 영광 씨 구두발이 제 얼굴로 이렇게 확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빨이 다 나갈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비껴나가가지고 다치지 않았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김영광 씨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표정. 오? 안 다쳤으니까 그냥 넘어갔었어. 안전하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김영광 씨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아, 그래. 김영광 씨는 뭐 소개해 줄 만한 뭐 에피소드 없습니까? 이번 드라마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저는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 은행 잎이 노란 아름다운 그 가로수를 둘이 뛰어가는데 저희는 진짜 심각하게 연기를 하고 있고 위기 상황이라서 막 하는데 감독님은 자꾸 모니터에서 아 멜로 같아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이영애 배우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네, 일단 촬영장이 재밌었어요. 두 분이 지금은 이렇게 무게를 잡고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어서 그런 재미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장면에 이렇게 배가 돼서 나올 거라고 믿고요. 저도 영경 씨가 얘기하셨듯이 그 은행나무 달리는 이 장면이 저는 대본에서 가장 서글펐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이라고나 할까? 너무 찬란한 그 순간이지만 은수가 하늘을 보는 그 파란 하늘은 너무 슬픈 거죠. 그 역설적인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은수 좋은 날을 표현해주는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초반에 2회인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은수가 점점 많이 달려요. 이렇게 그런 달리는 장면이 저는 은수의 성격, 은수의 그런 심리를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장면이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계시네요. 손 드시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최희재입니다. 이영애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감독님께서 이영애 씨가 지금까지 한 작품 중에 가장 많은 액션을 선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좀 가벼운 질문인데 아까 이영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KBS에서 밀어주는 드라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목표 시청률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액션이 이제 점점 가면서 은수의 감정이 깊어지고 또 강해지고 높아지면서 액션이 있어요. 지금 이제 형사로 나오시는 박용호 배우님과도 있고 또 영광 씨, 이경하고도 있어서 물론 이제 대역분이 계시지만 현장에서도 많이 저도 연습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근력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도 꼭 이제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면서 대역분들한테도 이렇게 가장 이런 엣지 있는 장면이 무엇일까 같이 저도 연구를 하면서 감독님과 하면서 화면에는 더 강하고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은수의 그 결이 깊어지면서 나오는 액션도 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청률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저기 KBS 센터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얼마 좀 나와야지 포상휴가를 받으실지. 매회 시청률이 정말 이렇게 조금씩 올라서 저는 목표는 한 12에서 15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시청자들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어떤 작품의 스토리와 대본에 정말 이렇게 대본에 충실해서 잘 찍었다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은 뭐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이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려야 또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분 질문해 주시죠. 네, 가운데 줄무늬 드셨지. 안녕하세요. 마이데이 김혜웅 기자입니다. 저는 김영광 배우랑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일단 김영광 배우가 이영애 배우가 말했듯이 그 다양한 색깔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전작에서도 되게 악역스러운 부분을 보여줬고 이번 역에서는 선역과 악역을 이제 오가는 연기를 보여줬는데 그런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감독님한테는 이 배우분들을 캐스팅한 이유 같은 걸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누가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맡은 이경이라는 인물이 김 배우님 마이크 조금만 낮게 내려주십시오. 이게 과연 선한 역할일까? 악인일까는 사실 좀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욕심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위해 욕심을 내고 욕망을 따라가는 캐릭터인데 일단 정확하게 어쨌든 조금 그래도 마지막 선택은 선한 선택을 하니까 선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은수라는 주부가 갑자기 마약 가방을 들고 와서 같이 팔아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경은 약간 이용을 해먹으려고 했는데 점점 은수라는 사람의 어떤 그 기지 그리고 이 은수라는 사람이 가족을 이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에 점점 빠져들면서 이경이란 캐릭터가 조금 많이 순해지는데 굉장히 감독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그 스토리에 잘 맞게 좀 따라가면서 같이 물어보고 촬영을 했고 점점점 극이 치닫으면서는 계속 싸워가지고 이제 그만 싸워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스토리 라인을 감독님과 상의하에 충실하게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마 감독님께 드린 것 같은데요. 새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 네, 캐스팅은 아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영예선 배우님과 박용호 배우님 저보다 먼저 캐스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이 워낙 좋아서 두 분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주시고 김영광 배우님도 뭐 거의 한 방에 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정말 이렇게 이 라인업이 꾸려졌는데요. 저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은 작품을 하신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베테랑들이 모였는데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 나이에도 열심히 해도 되는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지하고 그 다음에 또 몸을 사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동선이나 여러 가지 액션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많이 연구해 오셔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맞춰 나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배우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즐겁게 그리고 배우면서 그리고 깊이 있는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영애 배우님 워낙 순수와 어떤 청순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은수의 어떤 초반 부분을 표현할 때 굉장히 평범한 일상성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은수가 이제 점점 이제 사건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욕망과 집념이 점점 강해지면서 변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욕망과 어떤 열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영애 선배님의 다양한 얼굴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영강 배우님은 정말 이렇게 로맨스와 어떤 장르물을 다 이렇게 오가면서 소화할 수 있는 장난기 많은 남자친구부터 섬뜩한 조직의 보스까지 아우르는 배우분이라서 평범한 어떤 방과후 방과후 미술 강사에서 마약 딜러인 제임스까지 또 마치 1인 2역을 하는 듯한 말투와 표정과 몸짓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장태구 경감님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 경감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도 않고 정말 이 두 사람을 악착같이 쫓아다닙니다. 집착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쫓고 쫓기는 어떤 재미,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큰 반전이 있을 건데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영우 배우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박영우 배우님 이 은수 좋은 날을 택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는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본이 너무 훌륭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영애 배우님하고 김용광 배우님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배우로서도 너무 설레었고 기대했는데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느낀 그 이영애 배우님의 그 에너지 그리고 또 김용광 배우님의 에너지는 정말 찐이었다. 정말 그래서 연기자로서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소통이 느껴질 때거든요. 이 두 배우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몇 많은 배우님들이 그런 어떤 찐의 감정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드라마에 아마 분명히 많이 그게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촬영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박영우 배우님께 항상 태구라는 사람은 고무줄을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그 설정은 어떻게 이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원래는 대본에는 이제 담배를 피는 설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이 갑갑해서 이제 사탕을 이렇게 오독오독 씹어먹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중파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걸로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 역할에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캐릭터를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노란 고무줄을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감독님 또 흔쾌히 그걸 받아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박 배우님의 먼저 제안으로 그렇게 탄생한. 네, 좀 캐릭터를 고민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도 여러분들 잘 살펴서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기자분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죠? 예, 저쪽 뒤쪽에. 저 이영애 배우께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봄날은 간다에 이제 아까 감독님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배역 이름이 이제 거기서도 은수고 이번에도 은수를 연기하셨잖아요. 좀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 그 소감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드라마가 잘 되겠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공통 분모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물론 뭐 현실 장르긴 하지만은 또 멜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복합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분들이 김영광 씨하고의 은수하고의 케미와 그리고 박영호 씨와의 케미도 볼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은수라는 이름도 봄날은 간다하고도 연계되지만 또 이 원래는 사람들이 운수 좋은 날이 아닐까 예전에 이제 그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제목에서 나오는 그런 뉘앙스도 같이 연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재미가 있을 거다. 그런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식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수 좋은 날은 이렇게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과 어떤 처절함, 은수의 처절함, 인물들의 처절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많아서 온 가족이 시청하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20일 토요일 9시 20분 첫 방송 작품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의 사실은 이게 실제 이런 비슷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작가님이 지으셨다고 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마약을 전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약이란 소재가 우리가 이제 너무 음지에서 감춰놓을 게 아니라 이젠 드러내놓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은수 좋은 날이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인 것인가, 그런 결말을 생각하시면서 온 가족이 이제 보면서 보실 정도로 재밌게 만들었고, 그 재미 이면의 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결말을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있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은수 좋은 날은 저희 이 세 명의 캐릭터가 각자의 어떤 욕망을 향해 치닫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도 있고 그런 위기 상황들을 잘 표현한 인간의 정말 자기 욕구라는 게 뭔지 그런 위기를 잘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즐겁게 보시면 굉장히 긴장감 높은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그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드라마를 볼 때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여운이 있으면 너무 그 드라마의 팬이 되는데, 저는 감히 이 드라마가 재미와 감동과 여운이 함께하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토요일입니다. 첫 방송되는 은수 좋은 날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네 분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께 인사드리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차렷 인사.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무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20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KBS ETV
새 토요일 미니 시리즈 은수 좋은 날